세상은 이렇게 빨라졌는데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요즘은 가끔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겨우 익힌 것이 오늘은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 있고, 지난번에 잘 쓰던 화면도 다시 들어가 보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전화기인데 왜 자꾸만 새로운 것을 배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가도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뽑기 전에 화면 앞에서 몇 가지를 눌러야 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사람의 목소리보다 기계의 안내가 먼저 들려옵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십시오. 처방전을 원하시면 2번을 누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버튼을 누르다가 잘못 눌렀는지 처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조금 전에는 분명 알 것 같았는데 막상 내 차례가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럴 때면 문득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혹은 후배들은 바쁩니다. 전화를 걸면 미안하고 문자를 보내면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내려놓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이 오면 또 같은 화면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평생 가족의 어려운 일을 해결해 왔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화면 하나 앞에서 자꾸만 작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웬만한 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나를 찾았고, 집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았습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고 돈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건 하나 반품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이메일에 있고, 이메일을 열면 링크를 누르라 하고, 링크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넣으라 하고, 넣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다시 만들려니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와 특수기호를 넣으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면 처음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면 가끔 서글퍼집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왜 세상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을까?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점점 쓸모없어지고 모르는 것만 자꾸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배우면 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젊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내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았는데, 나이 들어 배우는 일은 때로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모른다고 물었을 때 상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압니다. 그것도 모르세요. 직접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느낌을 압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을 두 번은 묻지 못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잖아요.
어머니, 거기 누르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식에게 나쁜 뜻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바쁘고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일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묻고 싶어도 참게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게 할까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천천히 다시 해 봅니다. 잘못 누르면 큰일이 날 것 같아 손가락을 화면 위에 올려놓고도 한참을 망설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그저 한 번 누르면 되는 버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버튼 하나가 자신이 아직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물건을 사는 일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들어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사람은 물건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설명을 들으며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물건 앞에 작은 표시가 붙어 있고 그것을 전화기로 찍으면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화기를 꺼내는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종이 메뉴가 없는 곳이 생겼습니다. 탁자 위 작은 네모 표시를 휴대전화로 찍으라고 합니다. 함께 간 젊은 사람은 몇 초 만에 메뉴를 열고 사진을 넘기고 주문까지 마칩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그저 화면만 바라봅니다. 무엇이 먹고 싶은지보다 어떻게 주문해야 하는지가 먼저 걱정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먹는 것으로 시켜줘. 사실 먹고 싶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순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없던 시절을 살았고 지도 없이 길을 찾았고 계산기 없이 장부를 맞추었고 컴퓨터 없이 회사를 움직였고 인터넷 없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해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날 그 모든 방식이 낡았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느린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세월을 건너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젊은 세대도 삶이 쉽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은 잘 다루지만 잠시만 멈춰도 뒤처질 것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좋은 직장을 얻었고 누군가는 더 큰 집을 샀으며 누군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휴대전화를 켜면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순간만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하루와 비교합니다.
서둘러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자신의 하루가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정보는 많아졌지만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많지만 밤늦게 솔직하게 전화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진은 수천 장이지만 오래 바라보게 되는 사진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든 세대는 따라가지 못할까봐 두렵고 젊은 세대는 멈추는 순간 밀려날까봐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세대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의 두려움은 닮아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새로운 문명이 만든 가장 큰 거리는 어쩌면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거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리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생각합니다. 몇 번이나 알려드렸는데 왜 또 물어보실까? 부모는 생각합니다. 또 물어보면 귀찮아할 텐데. 자식은 바쁜 마음으로 빨리 설명하고 부모는 그 빠른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혼자 해보려 하면 순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시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그 일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작은 일 하나가 미뤄지고 미뤄진 일들이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자식은 말합니다. 왜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어느 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바쁘고 부모도 미안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문명은 사람들을 빠르게 연결해 주었지만 가까운 사람의 마음까지 자동으로 연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이상한 글자가 떴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중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디로 보내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묵에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됐다. 나중에 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포기한 것은 전화기 문제 하나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부터는 묻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조금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아들은 전화를 끊고 나서 미안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천천히 설명할 걸. 하지만 바쁜 하루가 계속되면서 그 마음도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은 너무 빨랐고 한 사람은 조금 느렸을 뿐인데 그 속도의 차이를 마음의 차이로 오해했을 뿐입니다.
세상이 더 편리해졌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병원 예약이 쉬워졌지만 누군가는 예약 때문에 지칩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행에 가도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더 싸고 빠르게 살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잘못 산 물건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몰라 그냥 집 한쪽에 쌓아둡니다. 편리함은 분명 커졌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불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문명을 멈출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걷기 어려운 사람은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멀리 떨어진 가족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모르는 것을 물어볼 곳이 없던 사람도 이제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는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이 오래된 경험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래된 세대도 새로운 것을 무조건 위험하다고 밀어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배워갈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기다려줄 때 비로소 문화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람을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된 문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이야기할 때 효율과 속도를 먼저 말합니다. 얼마나 빨라졌는지,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다른 질문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문명 속에서 사람은 얼마나 편안해졌는가? 사람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 느린 사람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도움을 청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는 않았는가? 진정한 발전은 느린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 주는 것.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무능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 젊은 사람의 새로운 감각을 존중하고 나이 든 사람의 오래된 경험도 쓸모없는 것으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기계보다 늦게 도착하는 인간의 문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새로운 세상 앞에서 낯선 사람이 됩니다. 지금 가장 새로운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도 언젠가는 자기보다 훨씬 빠른 세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쉬워 보이는 일이 자신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기다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느린 사람은
한 걸음 내딛고 빠른 사람은 한 걸음 늦춰야 합니다. 그 두 걸음이 만나는 곳에서 세대는 비로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동안 수없이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보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누구에게 서운한지, 누구에게 미안한지 조용히 앉아 있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소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계는 답을 찾아줄 수 있지만 그 답이 내 삶에 맞는지는 내가 생각해야 합니다. 기계는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는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기계는 길을 보여줄 수 있지만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는 내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었습니다. 덜 외로워졌을까요? 더 많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세대마다 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문명은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했던 세상과 헤어져야 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니 쉽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고만 말할 수도, 새로운 시대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서 무엇을 잃지 않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것, 편리함을 누리면서도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빠르게 살아가면서도 느린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문명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따뜻한 문명, 느린 사람을 불편해하지 않는 문명,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 문명, 젊은 사람의 가능성과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이 서로를 무시하지 않는 문명. 그런 문명은 어느 날 기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같은 설명을 한 번 더 천천히 해드리는 일, 자식의 새로운 생각을 처음부터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일,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일, 잘 모르는 사람을 비웃지 않는 일,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것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보다 빠르게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뒤처질 것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누가 정말 앞에 있었는지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사랑도 잘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삶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길을 빨리 찾고, 누군가는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문명이 좋은지 나쁜지 답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속도로 살고 있는가? 나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너무 오래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해 필요한 문까지 닫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는가?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의 이야기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았는가? 세상은 이렇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기계 문명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이해하고, 천천히 상처받고, 천천히 회복합니다. 사랑도 천천히 깊어지고, 용서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그것은 인간이 뒤처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인간이 아직 인간으로 남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늦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만 잊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먼저 달려가더라도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금 더 편리한 사람이 되는 동안 조금 더 따뜻한 사람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기술의 이야기도 세대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